대한민국 열혈검사 김희우.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그런데 자기 머리를 때립니다. 아 이게 터졌네 씨. 아 뭐예요? 대한민국 검사 대가리가 터졌는데? 공평한 검사. 또라이 새끼 아니야 저거. 그는 위아래 물불 가릴 것 없이 달려들어 나쁜 놈들 잡는 괴물 검사였습니다.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검사를 피떡으로 만들고 오명 가득한 죽음으로 꾸미고 마약에 취하고 술에 취해 자살한 걸로 기억할 겁니다. 건물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남자. 허무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시간은 멈춰 있고 그의 옆에 있는 것은 저승사자. 도대체 희우를 왜 구해낸 것일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불과 며칠 전. 그는 큼직한 사건을 조사 중이었습니다. 무려 대기업과 정치인들의 비자금 관련 범죄. 그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검찰의 사명이고 소속 검사인 저는 법이 지켜진다는 믿음, 그것 하나만 생각합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참 답답들 하시네. 이 수사로 잡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바로 조태섭 의원. 대통령 장인 윤영훈 의원 제 식구 감싸기 비난 폭주. 무려 대통령의 장인인 국회의원도 제명시킬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민국당 대표 의원이자 윤 의원 당장 제명하세요. 내가 책임집니다. 현직 대통령도 감히 대들 수 없는 존재. 잠깐 들어오세요. 싸늘하다. 이 사람이 나라 걱정하라고 대통령 명함 하나 봐줬더니 기껏 장인어른 걱정이나 하고 앉았네. 저같은 일을 왜 청와대에서 해? 그는 자신이 지정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킹메이커였고 일처럼 오늘 1,000억, 일주일 후에 2,000억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손에 쥐세요. 난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이 내 사람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 후엔 철저히 조정할 수 있는 약점도 준비했습니다. LA에 있는 당신 내연녀 아직도 화가 덜 가셔서 씩씩거리고 있어. 내가 직접 가서 그 아가리에 물린 재갈 한번 풀어볼까? 한국 최고의 권력자 위에 숨겨진 진짜 권력을 가진 조태섭. 앞으로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검찰에서 의원님 소환했다고 합니다. 희우가 잡으려는 인물이 바로 조태섭이었습니다. 하지마. 하지마. 응, 하지마. 왜요? 하지만 이 정도 인물을 검찰 쪽에서 건드린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너 하나 때문에 온 사방에서 이렇게 전화를 많이 받는다. 잘 됐네요. 천사 코스프레하며 국민들을 기만한 죄값 반드시 받게 하겠습니다. 심지어 그가 보고를 올리는 검사장도 조태섭 의원과 연이 있었지만 야, 김희우. 어제 조태섭은 왜 만나셨습니까? 이제 나까지 따라다니냐? 범죄자를 따라다니죠. 동선이 겹쳤고요. 그런 건 희우에게 멈출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만 김희우 검사 만나서 반갑네. 아저씨, 아저씨. 대단한 조태섭 씨를 그냥 쓰레기로 만들려고 여기 데리고 왔잖아요. 당신이 개쓰레기인 게 사실이니까 의자에서 등 떼고 수그리고 있죠. 하지만 조태섭 의원도 손쉽게 이 높은 곳까지 올라온 게 아니었는데 등신들. 증인의 가치는 증인이 법정에 섰을 때 제 몫을 하기 시작하지. 근데 그럴 수 없다면 아주 대놓고 증인 제거 신호를 쏘았고 룸서비스입니다. 이는 현실이 됩니다. 검사님. 사건의 핵심 증인이 사라졌지만 당연히 납치의 증거나 증인도 그 어디에도 없었고 호텔에 있던 천하그룹 경전실장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곧이어 희우에게 건물 옥상에 묶인 증인의 동영상이 도착합니다. 이런 개자식들. 하지만 이 역시도 함정. 찾는 분은 저희가 안전하게 모셨습니다. 그런데 희우는 평소 경찰들보다도 더 몸을 써가며 나쁜 놈들 잡던 검사. 잔챙이들부터 처리하고 내가 보통의 피실대는 검사들하고는 결이 달라. 조태섭의 행동대장과 마주합니다. 들어오시죠. 하지만 아무리 패고 쓰러뜨리고 조여도 너 이러다 팔 부러져. 악착같이 달려드는 행동대장. 결국
바로 이 타이밍에 저승사자가 나타나 그를 삶과 죽음의 경계에 멈춰두었는데, 마치 죽음의 찰나에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듯 그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 재생됩니다. 괴롭힘 당하던 학창시절도, 부모님을 잃은 것도, 부모님은 뺑소니를 당해 돌아가시고, 격투기도, 삼수만의 명문대 법대에 합격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것까지, 그리고 조태섭을 상대한 순간이 저승사자의 마지막 픽이었습니다.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꽤 멋있어 보이는 그 정의는 말이야. 네가 갖겠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아니라 정의가 사람을 가린다고. 조태섭을 건드린 건가요? 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매질을 해서라도 감옥에 쳐넣는 게 내 일이라고. 실패했고 살해당했고 제대로 힘도 못 쓰고 당했네요. 결과가 이러니 그런데 목숨이 하나 더 남아있다면 다시 조태섭을 잡는 일에 쓸 건가요?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녀는 희우에게 두 번째 목숨을 부여했고 하세요. 그거 이번엔 더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명심하세요. 악마는 그보다 더한 괴물이 아니고서는 잡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희우는 15년 전으로 돌아옵니다. 여긴 고등학교 졸업하고 알바 뛰던 편의점인데 07 희우에게 중요한 것은 로또도 주식도 아닌 바로 살아있는 부모님. 생전 살가운 아들 노릇 한번 못해드리고 보내야 했던 그들은 진짜 살아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잡게 된 희우는 모든 걸 철저히 준비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아이 자꾸 어색하게 안 하던 짓을 응? 저기 화났냐? 뭔지는 모르지만 아빠가 미안하다. 도대체 이전 인생에선 어떤 아들이었기에 아이 네가 우리를 대할 때는 늘 저항군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니에요. 아 심지어 우리 일러 가는데 배웅을 나오다니. 안 하던 효도뿐 아니라 인생 1회차보다 빠른 대학 진학을 위해 재수를 시작했는데 이성적이면 최저 등급반이에요. 그렇죠. 어느새 시간은 5월 18일. 어딜 저거지랄이야. 부모님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던 날. 오늘 일 안 나가시면 안 돼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일할 수 있는 게 어디냐? 하지만 일하러 간다는 부모님을 막을 방법은 없었고 부모님 성격에 결근하실 분들이 아니지. 희우는 인생 1회차 당시 읽었던 사건 기록을 회상합니다. 범퍼 수리 내역들만 조사했어도 용의 차량은 추려낼 수 있었어. 이런 기초적인 수사도 하지 않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수사가 부실했지만 어쨌든 부모님이 새벽녘에 퇴근한 후에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팩트. 그리하여 부모님을 가로수 안쪽으로 걷게 하고 내가 그 뒤를 따른다면 만약에 사고에 대비할 수 있어. 희우는 직접 부모님을 마중 나갑니다. 엄마. 희우야. 아이고 저봐 이놈아. 그리고 희우가 기억하는 사건 시간이 가까워지자 온다. 의심되는 차량은 지나가 버렸고 왜 이래 이놈아? 응? 이제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때 희우는 또 부모님을 잃습니다. 안 잃습니다. 그나저나 저 사람은 어쩐다냐? 그러게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 드디어 보겠네. 부모님을 죽였던 그 뺑소니범을. 뭐 죽었어? 확실해? 과거와 달라진 것은 부모님 대신 뺑소니범이 죽었다는 것. 음주운전? 네. 술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인생 1회차 땐 알 수 없었던 이 사건의 진실은 범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 계세요. 환자분 지나갑니다. 그리고 저건 조현석? 조태섭의 아들 조현석이었습니다. 사고 기록의 조작과 은폐. 그건 조태섭의 힘이었다. 과거의 첫 실수였던 부모님의 죽음을 막는 것은 성공했지만 15년 싸움의 시작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운명이 바뀌었다. 난 부모님을 지켰고 조태섭은 아들을 잃었다. 그는 이전보다 더 냉정하고 광기 어린 인간이 되어 나타날 것이다. 다행히 피해자 없이 혼자 죽은 조현석이었지만 이 사건마저도 입 밖에 나지 않게 처리한 15년 전 검사장. 사고와 관련해선 입단속 철저히 시켰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는 이때도 조태섭의 충신이었습니다. 의원님의 애통함을 헤아릴 길이 없어 송구스럽습니다. 일이 된 보답은 내 반드시 하지. 감사합니다, 의원님.
한편 부모님을 살린 희우가 이제 집중해야 할 것은 재수생활. 하지만 넉넉치 않은 형편이었기에 알바를 병행하며 공부했는데 1000짜리 담배 없는데? 타이밍 좋게 그를 고딩 때 괴롭히던 양아치들이 찾아옵니다. 빨리 줘. 나 시간 없어. 뭘 시간이 없어. 돈이 없는 거구만. 1000원짜리 담배가 어딨냐? 나 이 새끼 가지고. 하지만 이번 희우에겐 격투기 데이터가 가득한 상황. 나와. 게다가 희우는 2회차의 경험 데이터를 타인을 구하는 데도 활용했습니다. 혹시 오늘? 그가 도와준 인물 중 하나는 귤이라는 아이. 분명 이 근처인데. 학원 1등임에도 성적에 대한 극심한 압박으로 결국 각성 약물에 손을 댔는데 각성제 가다 복용이래요. 잠은 오는데 밥은 안 먹고 각성제를 너무 많이 먹은 모양이에요. 희우의 2회차 인생에서도 귤이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깼네? 정신이 좀 들어? 건강은 스스로 잘 챙겨. 고마운데 네가 신경 쓸 일은 아니야. 잠이 오면 그냥 자. 이런 거 먹지 말고. 널 위해서라도. 그래,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또 한 명의 인생을 바꾼 희우. 이제 다시 공부와 알바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었지만 정현아, 이게 뭔지 아냐? 뭔데? 희우는 양아치들의 선 넘는 계획을 듣게 됩니다. 이따 클럽에서 한미자에 타나? 오케이. 한 여자아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불법 촬영까지 하고 있었는데 좀만 더 들춰봐. 저 새끼가 미친놈이야.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둘째도 하지 않는 영화를 스포해버리고 이 영화 아직 개봉 안 했지. 넌 오늘 뒤졌어. 응당한 대접으로 처리했지만 니들 말이야. 양아치 대장은 무려 경찰서장의 아들이었고 내 아들도 친구가 장난으로 약을 탄 술을 아무것도 모르고 마셨고 단숨에 희우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는데 난데없이 내 아들을 일방적으로 패싸. 왜 때렸냐? 내가 살다 경찰서장이 사건 조작하고 애들 협박하는 그림을 다 보네. 예, 조용히 하겠어! 이때 아니, 김석훈 차장검사님 여기 어쩐 일로? 김석훈? 서장실에 들이닥친 것은 김석훈 차장검사. 네가 임종일이야? 저 잘못한 거 없는데요? 잘못한 게 없어. 아버지 뭐 하시노? 차장검사님! 죽고 싶어. 그는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 같았습니다. 이상한 점은 희우가 기억하는 지난 생의 김석훈 차장에겐 딸이 없었다는 것. 김석훈은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후에도 희우의 인생은 1회차 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삼수가 아닌 재수를 성공해 한국대 법학과에 합격했고 학교 개강 전 갑작스러운 재수학원 선생님의 권유로 유명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바를 시작했으며 잘 부탁드립니다. 환경단체분들이 왜 우리를 소송 대리인으로 삼았겠습니까? 대표님. 멀쩡한 산을 깎고 리조트를 건설하겠다는데 당연히 막아야죠. 청풍산이 명산이면 모르겠습니다. 청풍산? 5년이나 걸린 그 소송? 천하그룹을 상대한다는 겁니까? 여론도 우리 편에 서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알바를 하러 간 곳에서 검사 시절 특기를 발휘해 로펌에 큰 도움을 주는 등 개발이냐 생태계 보존이냐 이걸로 이기는 싸움을 합시다. 강민석은 이 소송으로 스타 변호사가 된다. 천하그룹과 싸워서 이기고 국내 개발 사업에서 환경평가가 강화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현금이 최고라고 생각했다. 현명하십니다. 1회차 때보다 훨씬 수월한 인생으로 풀려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에 와서도 수업에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지난 인생보다 1년 빠르게 입학했기에 동기생들은 전부 생소한 사람들이었는데 반갑다. 난 박승환이라고 해. 그래. 반갑다. 난 김미우. 나 이민수. 아, 야, 우리 같은 학년인데 친구하자. 네? 하지만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승환아. 한국대 법학과 신입생 환영엔 그가 1회차 인생에서 극도로 혐오했던 놈들이 가득했습니다. 따뜻한 세상 만들겠습니다. 최강진. 검사로 시작해 인권 변호사를 거쳐 국회의원까지 됐던 쓰레기.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한국대학교 법학과 학우 여러분. 장일현. 야, 이 꼴통 새끼야! 네가 뭘 안다고 조태서 의원 뒤로 캐고 다녀? 큰일 하시는 분한테 니까지가 도대체 뭔데? 조용히 빽치고 있어, 새끼야. 우리는 이제 법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신입생 환영회를 빠져나온 희우는 학교 인근 호프집으로 향하는데 존잘남의 삶답게 이곳에서 희아라는 한국대 컴공과 학생과 우연히 맥주 한잔을 하게 됩니다.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희아는 뭔가 낯이 있긴 했지만 그의 1회차 인생 인맥은 분명히 아니었는데 얼굴에 뭐 묻었어요? 왠지 익숙한 얼굴이긴 한데 기억이 안 나. 어쨌든 즐거운 술자리를 끝내고 이제 재수 생활을 지나 남은 14년을 어떻게 살아가며 조퇴섭을 조질지 생각할 타이밍이었는데 이때 그의 뒤에 서 있는 남자는 그를 죽이려 했던 조퇴섭의 행동대장. 도대체 그는 2회차 인생에 어떻게 나타난 것인지, 이 모든 일을 시작한 저승사자는 왜 희우의 2회차 인생을 허락해준 것인지 SBS 신작 어게인 마이 라이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어게인 마이 라이프는 카카오 페이지에서 웹소설과 웹툰을 모두 런칭한 인기 작품을 실사화한 것입니다. 범죄 수사물에 판타지 장르를 더해서 안 그래도 두뇌와 육체를 모두 가진 희우라는 사기 캐릭터에게 두 번째 목숨까지 부여하며 대한민국 최고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빌드업을 보여주는데, 역시나 이중기 원톱 드라마답게 학원물부터 범죄 수사물까지 불과 2화밖에 안 되는 분량 안에서도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느낄 수 있었고, 웹툰과 웹소설에서 실사화 작품으로 넘어오며 영화 극한 직업의 이병헌 감독님이 각색을 하셨다는 점도 향후 작품의 전개에서 기대되는 부분이었습니다. 1회차에서도 꽤 훌륭한 인생이었는데 2회차라는 기회가 주어지며 인생에 후회했던 순간들을 만회하고 이번엔 정의감과 실력뿐 아니라 절대악의 모든 것을 올감해야 하는 희우는 앞으로 어떤 과정들을 겪게 될지 매주 금토밤 10시 SBS 신작 어게인 마이 라이프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